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한항공의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항공사 채용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대한항공의 채용인 만큼 서류 전형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약 15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 1차 면접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사업률은 다들 알다시피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아마 이번 채용에서는 연속 지원으로 4번째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펙업과 경력관리 부분 그리고 자소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소서 항목에서 1번은 동일하고 2, 3번 항목만 바뀌었는데 이전 합격 자소서를 토대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써야 합격을 하는 데 유리하고 또 요즘 대한항공 트렌드를 반영해서 뻔하지 않은 키워드를 통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이전 채용에서의 합격자 자소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채용에서 합격한 자소서를 살펴보면 100% 이게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소제목인데요. 자소서의 소제목은 이 글에 주제문이 되면서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소제목은 반드시 달아주되 소제목의 형식은 구구절절한 서술형이 아닌 간결한 구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따뜻함이 만들어낸 고객 신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합격 자소서의 특징은 스펙의 나열이 아닌 스토리텔링 형식을 잘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소서에다가 이력서에 보여지는 내용인 수상 경력을 나열하거나 대외 활동 무엇을 하면서 팀워크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소서에는 이력서에 담지 못하는 나의 경험을 스토리로 써주셔야 하겠고요. 단순하게 호텔에서 근무하며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응대를 하며 서비스 마인드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객을 응대할 때는 모든 고객이 VIP라는 생각을 갖고 진심을 다해 서비스하였습니다.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분께서 땡땡을 즐겨 드셨는데 재방문해 주셨을 때 미리 서비스해 드렸더니 역시 땡땡 호텔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자소서에는 잘 담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가독성이 좋은 정돈된 글이라는 점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자소서를 면접 현장에서 쓱 훑어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읽어볼 거고 거기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꼬리 질문을 할 겁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읽기 쉽도록 소제목, 주제문의 형식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을 쓸 때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주술 관계가 맞는지 글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합격 자소서의 공통점은 대한항공에 딱 맞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대한항공의 기업 분석을 토대로 키워드도 적절히 넣었고 대한항공 인재상에 맞춰 누가 봐도 우리 항공사를 위해 준비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최근 소식이나 기업 동향 등을 살펴보시고 나와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연관성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별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모든 항목은 6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전 자소서의 항목과 동일하며 두 가지의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은 단순히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말하기보다는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해온 차별화된 노력들과 자신이 대한항공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한항공의 칼맨쉽이나 경영 철학 등과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이번 지원이 벌써 3, 4번째고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너무 뻔하다 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소비자 중심 경영, 안전 경영, 환경 경영 혹은 최근 수상 내역 등에서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왜 대한항공인지에 대한 주제를 잡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다음에 자신의 사례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이 내용은 완성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결국 입사 후 포부를 쓰라는 건데요. 내가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비행할지, 그리고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비전이라던가 서비스 철학을 잘 흡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여기에 사무장이 되어 교관이 되어 이런 식상한 내용을 쓰고 있지는 않겠죠? 혹은 서비스 전문가가 되겠다, 이러한 내용도 요즘에는 너무들 많이 쓰는 내용이라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에서는 서비스 엑설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현장에서 탁월한 역량으로 고객 만족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우수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응용을 해서 대한항공에 입사한다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로 서비스 엑설런스 상을 수상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역량으로 대한항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러한 식으로 입사 후 포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대한항공만의 색깔이 잘 묻어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 말한 키워드는 대한항공의 2024년 ESG 보고서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객실 승무원이 가져야 할 서비스 마인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시오. 대한항공은 서비스 품질을 굉장히 신경 쓰는 항공사입니다. 프리미엄 하이엔드 서비스를 지향하고 서비스 개발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대한항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라인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높아질수록 회사에서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서비스 역량에 대해 검증을 하고 싶어 하겠죠. 따라서 이번 내용은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너무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 요소를 센스, 친절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고 뻔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형용사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수식한다거나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서비스 마인드의 요소를 단순히 배려라고 하기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배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본문 사례를 쓰면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 요소를 관찰력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 키워드는 고객을 향한 작은 관심,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경험을 잘 살려낼 수 있는 키워드나 문장을 처음 도입 부분에서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내 사례를 써준 다음에 마무리는 승무원과의 연관성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항목입니다.
본인이 마주했던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이 항목의 핵심은 지원자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잘 극복해낼 만한 사람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점을 시련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어떠한 깨달음과 배움 그리고 성장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례를 선택할 때에는 적정선을 잘 지켜서 쓰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너무 힘들고 슬펐던 사례를 쓰게 되면 이것 관련된 내용을 면접 현장에서 내가 꼬리 질문으로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너무 표정이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 면접장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내용을 쓰면 안 되겠고요. 반대로 또 너무 소소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이 항목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사례 선택을 조금 더 고심해서 잘 택해 주세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중 나의 작품이 어떠한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망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도 절망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러이러하게 준비해서 결국에는 완성해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따다닥 이러한 식으로 써주신다거나 내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했다거나 또는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어 나의 시간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던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첫 사회생활을 할 때 내 몫을 해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 처음 맞이했었던 시련에 대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속에서 시련에 대한 내용은 감정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서술한 다음에 극복 과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현재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항공 자소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한항공 서합률이 아무리 높다고는 하지만 정성 들여 기업 분석도 하시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영상 면접 관련한 내용도 올릴 테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합을 시작으로 최합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